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남원시의회 의원 이미선입니다. 지난 6.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셔서 제가 비례대표로 제8대 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. 열심히 하는 이미선 되겠습니다. 네,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수화통역사, 이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었고요.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학계 교수로서 한 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자 생활을 했었고, 그다음에 공무원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어요. 그래서 행정 경험까지 갖추고 이후에 저희 지역위원회 대변인으로 정치 입문하면서 이렇게 의원이 되었습니다.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고, 그래서 사회복지를 우리 행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물리적인 환경, 내부적인 시스템들을 개선해야 할지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재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. 맨 처음 입성해서 우리 수어통역이 본회의장에서 없는 거, 그것부터 해서 본회의장에 지금 이제 수화통역이 제공되고 다 그분들의 정보 접근권이나 알 권리들을 충족하게끔 했고요. 이렇게 지금 여기 광활루에 왔는데 이 주변에 있는 그 상가의 그 진출입로에 저희 휠체어나 관광약자, 교통약자들이 이렇게 드나듦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고 관심 갖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특히 또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학계에 있다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용역에 대해서, 학술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학술 용역들 시에서 많은 액수를 주고도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많이 이제 보고 거기 안에서의 그 문제점들을 많이 찾아냈어요.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해서 활용하게끔 했고, 그 전체적인 학술 용역의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제가 그 조례도 제정을 했고, 그 위원회들도 이제 새로 조직을 해서 학술 용역의 그 과정들 1년에 이후 사후 관리까지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개선들도 했습니다. 네.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힘이 되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거의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이고요. 정치인이 되고자 한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고요. 정치 자체가 저에게는 그들을 돕기 위한 그 수단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권력을 가짐으로써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,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이랄지 물리적 환경이랄지 시스템 변화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행하라는 것을 위임받은 거니까 그 위임, 그리고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.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광활루 주변에 있는 음식점 그리고 상가들에 관광약자들이 드나듦이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로 설치를 요구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경사로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.
이 경사로가 마련되고부터는 이제 혼자서도 이런 식당도 자유스럽게 들어다닐 수 있고, 이번에 정말 잘 이렇게 마련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남원시 행정이 전체적으로 장애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런 보도의 턱 같은 거,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처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. 이 장애물은 어떨까, 이 장애물은 어떨까,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. 음식을 장애인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1차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광안루 주변으로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서 한 분이라도 우리 지역을 찾는 장애인 또는 내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마음 편히 식사를 하시는데 드나드는 불편함이 없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하는데, 이 주변 전체가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. 수화 문화제 처음으로 시작하잖아요. 되게 준비 잘 되고 있어요? 얼마 전 6월 14일 날 조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정말 많이 후원처랑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, 10월 5일 날 하기로 결정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수화 문화제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많이 우리의 언어를 홍보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이 홍보해서 이거를 좀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, 왜 수화 문화제가 필요한, 한국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를 사용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, 성인들이 수화를 많이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수화를 배우고 이들을 위해서 홍보해야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, 그래서 이 문화제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계속입니다. 제 부모님이 청각장애인 분이셔서 어려서부터 수화는 사용을 했고요. 사실 엄마하고는 거의 구화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수화는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맨 처음에 근무를 여기서 했거든요. 그래서 근무하면서 많이 배웠고, 그때 수화통역사 자격증도 취득하고, 그렇게 해서 수화로 소통하는 게 저희 이제 언어로 소통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좀 편안한 감이 있습니다. When I was young, I'd listen to the radio,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. When they played, I'd sing along. 우리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로 소통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언어로 말로 소통하는 것과 같은 건데,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수화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반해서 우리 일반 건청인들이 수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, 청각장애라는 그 장애 특성에 대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비장애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잘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의사소통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화가 필요하다. 그래서 이 특수한 이 언어인 수화에 대해서 알리고 수화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
저는 젊고 또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비전들이 있어요. 그래서 현장하고 늘 소통하고 그래서 찾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젊은 열정 그리고 정말 성실한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. Looking back on how it was in years gone.